저희 엄마는 경기도에 계시고 시어머니는 창원에 계시고 이랬었기 때문에 두 분이서 같이 한복을 보러 다닐 수가 없었어요. 대여 한복은 대여할 수 있는 한복이 많이 전시된 곳에서 빌리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수구입니다. 자, 오늘은 미리 공지한 대로 한복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한복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할 때 대여를 하셔도 되고 맞춤을 하셔도 되고 굳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랑 신부 한복은 대여를 했었고, 저희 이제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 혼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정엄마는 대여를 했고 시어머니는 맞춤 한복을 하셨는데, 저랑 신랑이라든지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식이 끝난 후에 굳이 한복을 입을 일이 없기 때문에 대여를 처음부터 했던 거고,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오빠 밑으로 남동생이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혼주 한복 같은 경우에는 신랑 쪽은 청색 위주로 맞추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2번 대여하는 가격으로 맞춤 한복을 하신 거거든요. 한복 가격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제가 결혼식을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신랑 신부 한복 있죠. 요것도 대여를 하지 말걸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미 이제 결혼식을 올린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한복은 대여값도 아깝다. 그냥 패백 안에 입을 거면은 한복 속치마만 입어도 되니까 자기 거 빌려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또 준비를 하는 신부 입장에서 마음이란 게, 그 예식 끝나고 나서 하객들 식사하고 계신 자리에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거 있죠. 그것도 처음에는 예복을 입으려고, 저는 원피스, 그 다음에 오빠는 예복을 하나 맞춰서 입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면은 신랑 신부가 인사하러 오면은 하객인 줄 아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여를 한 거지, 지금 또 생각해보면은 한복 대여가 조금 아까운 것 같기도 해요. 자, 어쨌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한복을 입을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웨딩 촬영할 때랑,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패백 할 때, 저처럼 패백하시는 분들은 그 화롯 안에 입을 한복,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객들 식사하는데 인사차 다닐 때 입을 옷, 이렇게 3가지로 해서 한복 대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웨딩 촬영 한복은 한복집에서 대여를 한 게 아니고 스튜디오 안에 있는 한복을 대여를 해서 입었어요. 사진 띄워드릴 건데, 이제 오빠랑 제 거 해서 2개에 10만 원에 대여를 해서 입었고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댓글로, 그 커뮤니티에 댓글 주신 분 중에 웨딩 촬영을 꼭 스튜디오에서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경복궁이라든지 뭐 한복을 빌려주는 그런 곳 있잖아요.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막 여행차 다녀오시면서 싸게 한복 빌려가지고 야외 촬영 같은 거를 해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스튜디오 안에 있는 한복을 2개에 10만 원에 대여를 해서 빌려 입었습니다. 그리고 본식용 한복은 부산에 있는 한복점에서 대여를 했어요. 제가 여기 계약서가 아직 있더라고요. 한복 계약서가.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는 그 범천동 상공회의소 쪽에 있는 한복집이고, 메리앤 부티크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한복 대여를 할 때는 맞춤 한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이즈를 재가지고 하는 거지만, 대여 한복은 대여할 수 있는 한복이 많이 전시된 곳에서 빌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러 개 입어볼 수 있으니까. 한복은 입어보는데 돈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한 5벌 정도 입게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저는 여기랑은 아무 관련 없고, 여기도 그 먼저 결혼하신 제 지인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요 한복집으로 갔었는데, 신부님 신랑님 해서 오빠 거랑 제 거 한복 2개에 35만 원에 대여를 했고요. 보면은 제 거는 저고리, 그리고 치마, 신발, 속치마, 액세서리는 이제 손가방하고 그다음에 뒷꽂이, 이제 비녀 같은 거였는데, 사실 손가방은 들고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본식 때 뒷꽂이도 안 했어요. 너무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오빠는 완전 심플하게 그냥 바지하고 쾌자 하나 이렇게 걸쳐서 2개에 35만 원에 했고요. 대여값은 조금 저렴한 것 같아요. 신랑 신부 대여 치고는
근데 카드값은 40만 원이고 현금가로 해서 35만 원에 했네요. 여기 보면은 원래 20만 원, 20만 원 해서 두 개에 40만 원인데 현금가로 해서 35만 원에. 제가 여기 한복집을 선택을 한 이유는 입어볼 수 있는 한복이 되게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혼주 한복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친정이랑 시댁이 조금 가까우면은 뭐 두 분이서 같이 가셔서 치마 색깔을 맞추거나 아니면 아예 저고리 색깔을 맞추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엄마는 경기도에 계시고 시어머니는 창원에 계시고 이랬었기 때문에 두 분이서 같이 한복을 보러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택으로 가서 엄마 한복을 같이 대여를 했고, 저희 시어머니는 그 상남시장 안에 있는 창원의 상남시장이라고 있어요. 시장 안에 있는 한복집에서 70만 원 주고 맞춤 한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했던 곳은 제가 막 검색을 해봤어요. 평택 한복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었는데, 지제역 쪽에 있는 한복집 박지연 한복이라는 곳에서 18만 원 주고 대여를 했어요. 한복 사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18만 원에 저고리하고 치마하고 속치마인데, 저희 엄마가 키가 워낙 조금 작으세요. 저보다도 조금 작은데 한 155 정도 되시나? 치마에 이렇게 살 같은 게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속치마 안에. 그래서 속치마를 입고 치마를 입으면 이렇게 봉긋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속치마하고 그다음에 신발하고 뭐 혼주 가방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18만 원에 대여를 하셨고요. 엄청 싸게 한 거죠. 원래 여기도 20만 원 불렀는데 현금가로 한다고 해서 18만 원으로 조율을 해서 결제를 했었고요. 이게 두 분이서 각각 맞추고 대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엄마 한복을 먼저 맞춘 다음에 그 사진을 시어머니께 보내드렸고요. 시어머니가 그거를 그 한복점에 가지고 가서 치마 색깔을 조금 비슷하게 맞추셨고요. 저희 엄마는 신부 쪽이다 보니까 홍으로 해서 약간 주황빛 도는 그런 저고리로 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신랑 쪽이니까 청으로 해서 약간 청색빛 나는 저고리로 하셨습니다. 두 분이서 나란히 이제 입장하셔가지고 화촉점화하고 인사하고 하는 거를 이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댁이나 친정이 가깝지 않으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대여를 하시던지 맞춤을 하셔서 그 한복 색깔을 최대한으로 좀 맞춰가지고 치마 색깔이라도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춤 한복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은 본식 한 달 반 전에는 가셔야 본식 날에 맞춰서 한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유의하시는 게 좋고요. 한복 대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식 일주일 전에 가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본식 한 열흘 전에 가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놓고 본식 전날 픽업을 해왔거든요. 한복을 제가 맞춤을 또 안 한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결혼식 끝나고 한복 입을 일이 뭐 두세 번 정도 더 있다, 나는 한 3번 정도 한복을 입을 것 같다 하면은 차라리 맞추시는 게 낫기는 해요. 왜냐면 인당 한 20만 원 정도 잡고 3번만 입어도 60만 원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복을 입을 일이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 예를 들어서 집안 행사가 있거나 다른 결혼식을 갈 때, 집안 행사 결혼식을 갈 때 입는다 하면은 결혼식용으로 맞춰놓은 한복은 새색시 티가 너무 많이 나는 한복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다른 데 입기가 조금 뭐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맞춤을 안 하고 대여를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한복이 이미 있는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은 20만 원, 40만 원 해서 대여하시지 마시고 그분들 거 밥 한 끼 사드리면서 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번에 패백 영상에서 댓글로 화롯 안에 사복 입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사복 입어도 될 것 같아요. 되고, 만약에 그 화롯 밑으로 치마 보여야 될 부분이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한복 속치마만 입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할머니 댁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은 한복 속치마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복 이야기를 총 정리를 해보자면, 맞춤 한복은 웬만하면 안 해도 될 것 같고, 한복이 많이 걸려있는 곳에서 한복 대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혼주 한복은 두 분이 멀리 떨어져 있다, 같이 다닐 상황이 안 된다 하시면은 저고리나 치마 색깔을 맞춰서 빌리거나 맞추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대여도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더 있네요. 3번 이상 입을 거면 차라리 맞춤 한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한복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한 부산이랑 뭐 경남 쪽 웨딩홀 다니는 거는 홀은 계속 다녀올 건데 영상은 조금 천천히 올라갈 것 같고, 당장 이제 다음 주에는 댓글로 결혼식 음악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다음 주제는 결혼식 음악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